휘황찬란한 샹들리에가 천장을 수놓은 경매장 안은 숨막힐 듯한 침묵 속에 은은한 긴장감만이 감돌았다. 고급스러운 벨벳 의자에 앉은 사람들은 모두 값비싼 정장과 드레스를 차려입고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무대 중앙에 놓인 작은 우리를 향해 있었다. 경매사의 나지막하고 절제된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그들의 손에 들린 번호판은 마치 춤을 추듯 위아래로 움직였다. 이곳은 단순한 애완견 경매장이 아니었다. 이곳은 부와 권력의 과시장이었고 생명은 그저 흥정의 대상일 뿐이었다. 자,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잊혀진 자라는 별명을 가진 희귀 골든 리트리버입니다. 경매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무대 중앙의 우리 안에서 갈색 털을 가진 그러나 어딘가 초라해 보이는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 개는 다른 개들처럼 활기차게 꼬리를 흔들거나 짖지 않았다. 그저 축 늘어진 귀와 슬픔이 가득한 눈으로 바닥을 응시할 뿐이었다. 털은 윤기를 잃었고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몸은 이 개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았는지 말해주고 있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런 개를 누가 사? 불쌍하긴 하지만 값어치는 없어 보이는데. 그들의 목소리에는 동정심보다는 경멸과 실망감이 섞여 있었다. 그때였다. 경매장 뒷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작은 그림자 하나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낡고해진 원피스를 입고 머리칼은 정돈되지 않은 채였지만 그 소녀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10살 남짓해 보이는 그 소녀, 윤슬비였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단단히 쥐어 있었다. 상자 안에서는 낡은 천 조각이 삐죽이 튀어나와 있었다. 슬비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곳, 무대 위에 초라한 골든 리트리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걔는 슬비의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그 순간 슬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리움과 절박함,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뒤섞인 감정의 폭발이었다. 잠깐만요. 슬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경매장의 정막을 깨트리기에 충분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슬비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짜증과 경멸이 가득했다. 경매를 진행하던 박대호는 미간을 찌푸리며 슬비를 노려봤다. 박대호는 이 경매장의 실세이자 탐욕스러운 사업가로 알려져 있었다. 그의 차가운 눈빛은 슬비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꼬마 아가씨, 여긴 아이들이 들어올 곳이 아니란다. 어서 나가거라. 박대호의 목소리는 친절한 척했지만 그 속에는 명백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슬비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작은 발걸음은 마치 커다란 용기를 내는 것처럼 보였다. 저게를 제가 살 거예요. 슬비의 말에 경매장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비웃음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어이없다는 듯 혀를 찾고 몇몇은 대놓고 비웃었다. 특히 맨 앞줄에 앉아있던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중년 여성 강미라는 코웃음을 쳤다. 강미라는 유명 패션 회사 CEO이자 박대호와 오랜 사업 파트너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비를 향한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이봐요, 꼬마 아가씨. 여기가 동네 문방구인 줄 아나 봐. 저게는 너 같은 애가 함부로 넘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야. 빨리 여기서 사라져. 강미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경매장을 쩌렁쩌렁 울렸다. 슬비는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녀는 굳건히 강미라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저게는 엄마가 약속했던 개예요.
저 개는 제 가족이에요. 슬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진심을 전하려 했다. 하지만 그들의 귀에는 슬비의 말이 닿지 않는 듯 했다. 그들은 슬비를 정신 나간 아이 취급했다. 경호원 이 아이를 당장 밖으로 끌어내 박대호의 명령에 건장한 경호원 2명이 슬비에게 다가섰다. 슬비는 비틀거렸지만 억지로 버텼다. 그녀는 무대 위의 개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 개의 눈빛은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슬비의 간절한 눈빛과 마주하자 미세하게 흔들리는 듯했다. 안 돼, 가지마 뿅아. 슬비의 입에서 무심코 튀어나온 이름에 개는 순간적으로 반응했다. 축 늘어져 있던 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경호원들은 개의 반응을 알아채지 못한 채 슬비를 강제로 끌어냈다. 슬비는 발버둥 쳤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나무 상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툭 소리를 냈다. 상자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튀어나와 바닥을 굴렀다. 사진 속에는 어린 슬비와 젊은 여인, 그리고 활기찬 모습에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슬비의 엄마 하는지였다. 그녀는 뛰어난 동물 조련사였고 그 개는 바로 별이라는 이름의 골든 리트리버였다. 박대호는 사진을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표정을 굳혔다. 과거의 악연이 다시금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어서 끌어내. 저런 아이 때문에 경매 분위기가 망가지는군. 박대호의 재촉에 경호원들은 슬비를 거칠게 끌고 나갔다. 슬비는 마지막까지 무대 위의 개를 향해 손을 뻗었다. 뿅아, 그녀의 절규가 경매장 안에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개는 슬비를 향해 미세하게 몸을 떨었지만 이내 체념한 듯 다시 고개를 떨궜다. 마치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것처럼 경매장 안의 사람들은 다시 자신들의 대화와 경매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슬비의 소동은 그들에게 잠시 스쳐가는 작은 해프닝에 불과했다. 박대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경매봉을 들었고 강미라는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때 경매장 구석 어둠 속에 그림자처럼 앉아있던 한 남자. 이한의 시선이 슬비가 끌려나가는 뒷모습에 머물렀다. 그는 슬비가 들어올 때부터 그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을 읽을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이한은 유명한 탐정이었지만 동시에 냉철하고 비정한 해결사로도 알려져 있었다. 그는 박대호의 뒤를 오랫동안 쫓고 있었다. 박대호의 검은 사업 뒤에는 항상 이한의 그림자가 맴돌았다. 슬비가 끌려나간 문틈으로 작은 빛이 새어 들어왔다. 그 빛 속에서 이한은 슬비가 떨어뜨린 사진을 발견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사진을 주워 들었다. 사진 속 행복한 세 가족의 모습과 그들의 미소를 무참히 짓밟았던 박대호의 얼굴이 겹쳐지며 이한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다. 그는 사진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경매는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박대호는 잊혀진 자의 가치를 한껏 부풀리며 경매가를 올렸다. 그의 능숙한 말솜씨에 사람들은 하나둘씩 번호판을 들기 시작했다. 강미라는 비웃음 섞인 미소를 지으며 여유롭게 경매에 참여했다. 그녀는 그 개를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닌 박대호와의 모종의 거래를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 있었다. 자, 100억 나왔습니다. 더 없습니까? 이 아름다운 생명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 줄 분은 없으신가요? 박대호의 목소리가 절정에 달했다. 그가 경매봉을 내리치려는 순간이었다. 500억.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온 곳은 다름 아닌 경매장 문밖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향했다. 문틈으로 다시 들어선 것은 다름 아닌 슬비였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그림자처럼 이한이 서 있었다. 이한의 손에는 방금 슬비가 떨어뜨렸던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다. 슬비의 손에는 낡은 은행 통장과 몇 장의 빛바랜 수표가 쥐어 있었다. 그것은 엄마가 슬비를 위해 남겨둔 유산이었다. 어린 소녀의 손에 들린 그 엄청난 액수의 수표는 경매장을 다시 한번 충격과 경악으로 몰아넣었다. 박대호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졌고 강미라의 눈은 휘둥그레졌다. 그들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이하는 슬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확실하니, 슬비. 슬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오직 단단한 결의만이 가득했다. 그녀의 시선은 무대 위에 잊혀진 자, 즉 별을 향했다. 걔는 슬비를 알아본 듯 슬픔에 잠겨있던 눈에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다. 그것은 희망의 불꽃이었다. 이 순간 이 어린 소녀는 단순히 개를 구하는 것을 넘어 자신과 엄마의 명예, 그리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경매장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의 시선은 초라한 모습의 소녀와 그녀가 내민 충격적인 금액, 그리고 그녀 옆에 서 있는 미스터리한 남자에게 고정되었다. 이 예상치 못한 반전은 경매장을 단순한 거래의 장이 아닌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로 변모시키고 있었다. 경매장의 충격과 정적은 슬비의 입에서 터져나온 500억이라는 상상 초월의 금액 앞에서 얼어붙었다. 박대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고 강미라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어린 소녀가 감히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했다는 불쾌함과 동시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슬비는 그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무대 위의 개, 별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강렬한 염원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박대호는 마른 침을 삼켰다. 500억이라니. 꼬마 아가씨, 지금 장난치는 건가? 그만한 돈이 있다는 증거를 대야 경매는 유효해. 그의 목소리는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슬비의 손에 들린 빛바랜 수표들을 보았지만 설마 하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다. 이한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그의 존재감은 경매장을 가득 채운 사람들의 시선을 압도했다. 이 통장은 고하는지 씨의 명의로 된 계좌이며 이 수표들은 정당하게 발행된 것입니다. 방금 은행에 확인했습니다. 금액 또한 정확합니다. 이안의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는 경매장의 모든 이들에게 명확하게 들렸다. 그의 말에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하는지라는 이름에 몇몇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고 몇몇은 무언가 떠오른 듯 눈을 크게 떴다. 박대호는 이한의 등장에 더욱 당혹스러워했다. 그는 이한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골치 아픈 탐정이자 자신의 사업에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방해꾼. 결국 박대호는 이를 악물었다. 좋아, 500억 더 이상 응찰이 없으므로 잊혀진 자는 500억에 낙찰되었습니다. 낙찰자는 윤슬비 양. 그의 목소리에는 패배의 쓴맛이 확연했다. 경매봉이 땅 소리와 함께 내려쳐지자 경매장 안은 다시 충격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슬비는 마치 꿈을 꾸는 듯 천천히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녀는 작은 손으로 우리 문을 열었다. 별은 조심스럽게 우리 밖으로 나와 슬비에게 다가섰다. 별의 눈빛은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슬비를 향한 그리움과 반가움이 역력했다. 슬비는 별을 꼭 안았다. 따뜻한 천이 서로에게 전해졌다.
뿅아, 엄마가 많이 보고 싶었지. 이제 괜찮아. 내가 왔잖아. 슬비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가까웠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별은 슬비의 품에 얼굴을 비비며 꼬리를 아주 미세하게 흔들었다. 그것은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재회, 그리고 상처받은 영혼들의 작은 위로였다. 경매장 사람들은 이 광경을 멍하니 지켜봤다. 500억이라는 거액이 한 마리의 버려진 개를 위해 사용되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어린 소녀와 개의 깊은 유대감이었다. 그들은 슬비의 순수한 감정에 잊고 지냈던 인간 본연의 따뜻함을 잠시나마 느꼈다. 그러나 강미라는 싸늘한 표정으로 그들을 지켜봤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500억이라는 돈의 의미와 하는지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경매가 끝나고 이하는 슬비와 별을 데리고 경매장을 떠났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도시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낡고 작은 집이었다. 이한이 잠시 머무는 임시 거처였다. 집 안은 소박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슬비는 별과 함께 작은 방에 앉았다. 별은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경계하는 듯했지만 이내 슬비의 온기에 안심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오랜 시간 동안 불안에 떨었을 별의 지친 모습에 슬비는 다시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가 그랬어요. 별은 엄마가 가장 아끼던 제자이자 친구였다고. 별은 엄마의 분신이나 다름없다고요. 슬비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다. 이하는 슬비의 옆에 앉아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이미 하는지에 대해 알고 있었다. 뛰어난 동물 조련사였던 그녀는 몇 년 전 의문의 사고로 사망했다. 그리고 그 사고의 배후에 박대호가 연관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이하는 박대호의 불법적인 사업을 파헤치던 중 하는지 사건에 대한 단서를 포착했던 참이었다. 슬비와 별의 등장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진실을 파헤칠 중요한 실마리가 될 터였다. 엄마는 박대호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요. 박대호가 엄마의 훈련소를 빼앗고 별도 데려갔어요. 엄마는 항상 별을 다시 데려오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슬비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이하는 슬비의 작은 어깨를 토닥였다. 내 엄마는 대단한 사람이었단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못해 슬퍼했을 거야. 하지만 이제 네가 그 약속을 지킨 거야. 이한의 말에 슬비는 고개를 들었다. 아저씨는 엄마를 아세요? 이한은 잠시 망설였다. 어렴풋이 내 엄마는 동물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사람이었어. 그 순수한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용당하기 쉬웠을 수도 있지. 이하는 하는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박대호가 하는지의 사업을 빼앗고 그녀의 기술을 악용하여 불법적인 애견 사업을 확장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별은 그 모든 비극의 산증인이었다. 이하는 슬비에게 묻기 시작했다. 하는지가 운영했던 훈련소의 위치, 박대호와의 관계, 별의 특징, 그리고 하는지의 죽음 직전의 상황 등. 슬비는 아직 어려 모든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어린 시절 기억 속에는 하는지와 별에 대한 행복한 추억들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특히 별에 대한 그녀의 기억은 매우 구체적이었다. 별이 어떤 장난을 좋아했는지, 어떤 간식을 즐겨 먹었는지, 어떤 훈련을 잘했는지 등. 그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엄마와의 사랑을 증명하는 소중한 증거들이었다. 별은 다른 개들보다 훨씬 똑똑했어요. 엄마가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했고 엄마 마음도 다 알아챘어요. 엄마가 슬프면 같이 슬퍼하고 기쁘면 같이 웃었어요. 슬비의 말에 이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뛰어난 지능과 감정 교감 능력은 훈련받은 특수견의 특징이었다. 박대호가 별을 단순한 애완견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하는 슬비에게 자신의 정체를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다. 그는 자신이 탐정이며 박대호의 불법적인 사업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만을 간략히 언급했다. 슬비는 이한을 의심하지 않았다. 경매장에서 자신을 도와준 그에게 그녀는 본능적으로 신뢰를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이한 또한 슬비의 순수하고 강인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 작은 소녀가 가진 용기와 별에 대한 사랑은 이한의 냉철한 이성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자, 이제 쉬어야지. 오늘 많이 힘들었을 거야. 이한은 슬비를 작은 침대에 눕혔다. 슬비는 별을 꼭 안고 눈을 감았다. 별은 마치 슬비를 지키려는 듯 그녀의 옆에 바싹 붙어 잠이 들었다. 밤이 깊어졌다. 이하는 거실에서 노트북을 켰다. 그는 하는지 사건과 박대호의 불법 사업에 대한 자료들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하는지의 죽음은 공식적으로는 사고사로 처리되었지만 이하는 그 뒤에 박대호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직감했다. 박대호는 하는지의 훈련소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했으며 하는지가 개발한 특별한 훈련 기법과 지능적인 견종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별은 그 모든 비밀의 핵심에 있었다. 그때 강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강밀아는 박대호의 사업 파트너이자 그의 뒤를 봐주는 중요한 인물이었다. 이하는 그녀와의 관계를 오랫동안 주시하고 있었다. 강미라의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이한 씨, 방금 경매장에서 무슨 짓을 한 거죠? 그 애가 어떻게 5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나타날 수 있죠? 그건 내가 설명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강미라 씨, 중요한 건 그녀가 그 돈을 가지고 있었고 잊혀진 자는 정당하게 그녀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죠. 이한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젠장 박대호, 그 인간이 미쳐 날뛰고 있어요. 그 개, 단순한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박대호가 비밀리에 추진하던 프로젝트에 쓰일 개였다고요. 강미라의 흥분한 목소리에서 중요한 정보가 흘러나왔다. 비밀 프로젝트. 이하는 강미라가 박대호의 사업에 깊이 연루되어 있으며 그 또한 박대호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는 강미라가 박대호의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협력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어떤 프로젝트죠? 당신은 박대호의 불법적인 행위를 알고 있습니까? 이하는 강미라를 압박했다. 강미라는 잠시 침묵했다.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이에요. 그 개를 다시 빼앗아 가려 할 겁니다. 슬비라는 아이도 위험할 수 있어요.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박대호는 당신을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도 그의 피해자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하는 강미라의 약점을 정확히 짚었다. 강미라와 박대호의 복잡한 관계는 이한에게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었다. 강미라의 불안정한 태도와 그녀가 흘린 정보는 박대호의 사업이 단순한 불법 애견 사업을 넘어선다는 것을 암시했다. 그녀의 과거에는 박대호와의 얽히고 설킨 비극적인 사연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강미라는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불안한 표정으로 창밖을 응시했다. 그녀는 박대호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과거의 족쇄가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다. 박대호는 그녀의 약점을 쥐고 있었고 그녀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 하지만 슬비의 등장은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 어린 소녀의 순수한 용기가 그녀에게 잊고 지냈던 양심의 가책을 일깨우고 있었다. 이하는 노트북을 닫았다. 그는 슬비와 별이 잠든 방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박대호의
거대한 어둠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슬비와 별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아 주기 위한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그의 머릿속에는 하는지의 불운한 죽음과 슬비의 어린 시절 기억 속에 숨겨진 단서들, 그리고 강미라가 흘린 비밀 프로젝트라는 키워드가 복잡하게 얽혀들었다. 그는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을 맞춰야만 했다. 고요한 밤하늘 아래 이안의 임시 거처에는 작은 불빛만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슬비와 별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이안의 밤은 길었다. 그는 노트북 화면에 띄워진 자료들을 응시하며 박대호의 거미줄 같은 사업 구조와 하는지의 비극적인 죽음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골몰했다. 강미라의 전화는 그에게 중요한 단서를 던져주었다. 비밀 프로젝트라는 단어는 단순한 불법 애견 사업을 넘어선 더욱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음을 암시했다. 이안은 먼저 하는지가 운영했던 옛 훈련소의 행방을 쫓았다. 훈련소는 박대회에게 넘어간 후 이름이 바뀌고 운영 방식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안은 예전 훈련소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박대회에게 고통받았거나 박대호의 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터였다. 그는 자신의 오랜 정보원들을 통해 몇몇 연락처를 얻을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슬비는 별과 함께 이안의 옆에서 일어났다. 별은 슬비의 옆에 찰싹 붙어 그녀의 얼굴을 핥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보금자리와 진정한 주인의 온기에 별은 조금씩 생기를 되찾는 듯했다. 슬비는 별의 털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엄마도 그걸 바랄 거야. 이안은 슬비와 별에게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었다. 식사를 마친 후 이안은 슬비에게 박대호의 사업에 대한 자신의 조사를 간략하게 설명했다. 슬비야, 내 엄마는 대단한 사람이었어. 그리고 박대호는 내 엄마의 재능을 이용하려고 했지. 지금 박대호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들을 사고팔고 있어. 우리는 그걸 막아야 해. 그러기 위해선 네 도움이 필요해. 슬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비록 아직 어린아이의 것이었지만 그 안에는 엄마를 향한 그리움과 박대회에 대한 분노, 그리고 진실을 밝히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죠? 네 엄마와 별에 대한 기억을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아. 박대호가 별을 데려갈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 엄마가 별에게 특별히 가르쳤던 것이 있는지 모든 것을 말해줘. 슬비는 잠시 눈을 감고 과거를 떠올렸다. 그녀의 기억 속에는 엄마 하는지의 모습과 별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다. 특히 별과의 특별한 교감은 그녀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다. 엄마는 별에게 항상 귀 기울여 듣는 법을 가르쳤어요.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소리를요. 그리고 찾는 법도 가르쳤어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도, 숨겨진 것을 찾는 것도요. 슬비의 말에 이하는 흥미를 느꼈다. 하는지는 단순한 조련사가 아니라 개의 감각과 지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특별한 훈련 기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박대호는 그 기술을 악용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날 오후 이하는 슬비와 별을 데리고 하는지에 옛 훈련소가 있던 곳을 찾아갔다. 훈련소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해 있었다. 선진 애견센터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고 훈련소라기보다는 고급 호텔이나 감옥에 가까운 분위기를 풍겼다. 철창 너머로 보이는 개들은 활기보다는 피로와 체념이 엿보였다. 이하는 몇 년 전 하는지 밑에서 일했던 조련사 김민준을 만났다. 김민준은 하는지의 죽음 이후 훈련소를 떠나 다른 지역에서 작은 애견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박대회에 대한 이야기를 꺼리며 두려워했지만
슬비와 별의 모습을 보자 마음을 열었다. 하는지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동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셨죠. 그런데 박대호가 나타나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는 선생님의 훈련 기법을 빼앗으려 했고, 선생님이 훈련시킨 개들을 불법적인 일에 이용하려고 했죠. 김민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회한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박대호가 별을 포함한 몇몇 특별한 개들을 엘리트견이라고 부르며 비밀리에 어떤 프로젝트에 사용하려 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그는 정확히 어떤 프로젝트였는지는 알지 못했다. 박대호가 워낙 비밀스럽게 일을 진행했기 때문이었다. 선생님은 박대호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동물들을 무기로 만드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하셨죠. 그래서 박대호는 선생님을 없애버렸어요. 사고사로 위장해서 그리고 별을 포함한 개들을 강제로 데려갔죠. 김민준의 말에 슬비는 충격으로 몸을 떨었다. 엄마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박대호의 잔인한 음모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슬비의 눈에는 복수심의 불꽃이 타올랐다. 별은 슬비의 옆에서 으르렁거리며 김민준의 말에 반응하는 듯했다. 마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듯이 박대호는 그 개들을 이용해서 뭘 하려 한 거죠. 이한이 불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가 러시아나 중동의 거물들과 비밀리에 접촉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아마도 군견이나 특수목적견으로 팔아넘기려 했을 겁니다. 아니면 더 나쁜 일에 이용하려 했을 수도 있고요. 김민준은 한숨을 쉬었다. 저는 더 이상 박대호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김민준은 박대호가 불법적인 계약을 맺은 증거 서류 사본 몇 장과 박대호의 돈 세탁 경로에 대한 정보를 이한에게 넘겨주었다. 이한은 자료들을 꼼꼼히 살폈다. 이것들은 박대호를 법적으로 궁지에 몰아넣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다. 이한과 슬비는 김민준의 도움을 받아 박대호의 선진애견센터에 잠입할 계획을 세웠다. 목표는 박대호의 비밀 사무실에 침투하여 엘리트견 프로젝트에 대한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그곳에 갇혀있는 다른 개들의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별은 이 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하는지가 가르쳤던 특별한 능력은 단순히 애견 훈련을 넘어선 것이었다. 별은 숨겨진 물건을 찾는 데 천재였어요. 엄마가 훈련시킬 때마다 항상 그랬죠. 그리고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항상 먼저 알아챘고요. 슬비의 말에 이한의 눈이 빛났다. 다음 날 밤 이한과 슬비 그리고 별은 선진애견센터 근처에 잠복했다. 밤이 깊어지자 센터의 경비는 삼엄해졌지만 이한은 노련하게 경비원들의 순찰 경로를 파악했다. 자, 슬비야, 별이 냄새로 길을 찾을 수 있게 해줘. 우린 별을 믿어야 해. 이한이 속삭였다. 슬비는 별의 목줄을 풀었다. 별은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훈련소 안으로 향하는 작은 틈새를 발견했다. 별의 안내에 따라 이한과 슬비는 조심스럽게 훈련소 안으로 잠입했다. 훈련소 내부는 어두컴컴했고 개들의 불안한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곳은 하는지의 훈련소가 아니었다. 동물들의 고통과 인간의 탐욕이 뒤섞인 지역이었다. 별은 마치 자신의 옛집을 찾아온 것처럼 망설임 없이 복도를 따라 걸었다. 별의 발걸음은 하는지에 비밀 사무실이 있던 곳으로 향했다. 그곳은 이제 박대호의 비밀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었다. 사무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별은 문 앞에서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는 특정 지점을 긁기 시작했다. 여기야 엄마가 항상 비밀 서류를 숨겨두던 곳. 슬비가 흥분하여 속삭였다. 이하는 별이 가리키는 곳을 살펴봤다. 벽 한쪽이 다른 곳과 미묘하게 달랐다.
그는 숨겨진 비밀 공간을 찾아냈다. 이하는 재빨리 도구를 꺼내 벽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금고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그 순간 훈련소 내부에 비상벨이 울렸다. 침입자 발생 모두 제 위치로 경비원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잠입이 발각된 것이었다. 이하는 침착하게 금고를 열기 시작했다. 슬비는 겁에 질렸지만 별은 그녀의 옆을 지키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금고 안에는 수많은 서류와 함께 USB 하나가 들어있었다. 이하는 서둘러 USB를 챙겼다. 그때 사무실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경비원들이 총을 겨누며 들이닥쳤다. 꼼짝마 누구냐? 너희들. 이하는 슬비를 보호하며 별에게 속삭였다. 별아, 길을 열어줘. 슬비를 지켜. 별은 경비원들을 향해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그 짖음은 단순한 개의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박대호의 악행에 대한 분노와 슬비를 지키려는 강렬한 의지가 담긴 절규였다. 별은 하는지가 가르쳤던 특별한 훈련 덕분에 경비원들의 주의를 효과적으로 분산시켰다. 이하는 그 틈을 타 슬비와 함께 창문을 깨고 탈출했다. 경비원들이 뒤쫓아왔지만 이한의 민첩함과 별의 방해 덕분에 그들은 추격을 따돌릴 수 있었다. 슬비는 이한의 품에 안겨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별은 그들 옆에서 지친 듯 헐떡거렸다. 그들은 가까스로 위험에서 벗어났다. 이한은 손에 쥔 USB를 꽉 쥐었다. 이 안에 박대호의 모든 죄를 밝혀낼 결정적인 증거가 들어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박대호의 정면 대결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박대호는 자신의 비밀이 침해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더욱 거칠게 방역해 올 것이 분명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밤의 정적을 깬 비상벨 소리는 박대호의 신경을 극도로 예민하게 만들었다. 그의 비밀 사무실이 뚫렸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박대호는 분노의 찬 목소리로 경비 책임자를 추궁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누가 감히 내 성역에 침범했단 말인가? 경비 책임자는 벌벌 떨며 도망친 침입자들이 어린 소녀와 개,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였다고 보고했다. 박대호는 곧바로 슬비와 이한, 그리고 별을 떠올렸다. 그의 얼굴에는 섬뜩한 미소가 번졌다. 감히 쥐새끼들이 내 둥지를 건드려 좋아. 이제 전쟁이다. 박대호는 즉시 부하들을 소집하여 이한과 슬비, 그리고 별을 찾을 것을 명령했다. 그는 그들이 탈출하면서 가져간 USB에 자신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음을 직감했다. 특히 엘리트견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는 절대 외부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박대호는 비밀리에 러시아 마피아와 중동의 군벌들에게 특수훈련을 마친 개들을 팔아넘기는 거대한 불법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의 계획은 완벽했고 이제 막 결실을 맺으려던 참이었다. 그때 강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강미라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박대호 씨, 지금 당장 그 아이들을 쫓는 걸 멈춰요. 당신이 하는 짓은 너무 위험해지고 있어요. 강미라, 네가 나설 일이 아니야. 네가 감히 내 사업에 간섭하려 드는 순간 네 가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나 해봤나. 박대호의 협박 섞인 목소리에 강미라는 몸서리쳤다. 강미라는 박대호의 과거 희생자였다. 그녀의 부모님은 박대호의 사기에 휘말려 전 재산을 잃었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어린 강미라는 모든 것을 잃은 차에 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다. 그때 박대호가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는 강밀에게 돈과 명예를 제공하는 대신 자신의 검은 사업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강미라는 복수를 위해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박대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박대호의 사업 파트너이자 그의 잔혹한 계획을 실행하는 중요한 도구로 전락했다. 하지만 슬비의 순수한 눈빛은 그녀에게 잊고 지냈던 양심의 가책을 일깨우고 있었다. 그녀는 슬비의 비극이 자신의 과거와 너무나도 닮아 있음을 깨달았다. 이하는 김민준에게서 받은 자료와 잠입을 통해 확보한 USB의 내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USB 안에는 박대호의 불법적인 사업 계약서, 돈 세탁 장부, 그리고 엘리트견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한 계획서가 담겨 있었다. 계획서에는 특수훈련을 받은 개들을 이용하여 테러, 마약 운반, 심지어는 암살까지도 가능하게 만드는 끔찍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는지가 개발했던 특별한 훈련 기법이 악용되고 있었다. 별은 그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었다. 세상에 이런 끔찍한 짓을. 이하는 분노의 치를 떨었다. 박대호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다. 그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였다. 슬비는 별과 함께 불안한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엄마의 죽음이 박대호의 음모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다졌다. 별은 슬비의 옆을 떠나지 않았다. 별의 존재는 슬비에게 큰 위로이자 힘이 되었다. 별은 슬비의 마음을 읽는 듯 그녀가 불안해할 때마다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이하는 박대호의 다음 행동을 예측했다. 그는 분명 USB를 되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었다. 이하는 슬비와 별의 안전을 위해 임시 거처를 비우고 다른 은신처로 이동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박대호는 이미 이한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이한의 오랜 정보원 중 한 명을 돈으로 매수하여 그들의 행방을 알아냈다. 박대호의 부하들은 이한이 슬비와 별을 데리고 이동하는 길목에 매복해 있었다. 갑작스러운 습격이었다. 어두운 골목길에서 검은 승합차 한 대가 튀어나오더니 복면을 쓴 남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이한을 공격했다. 이한은 슬비를 보호하며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수적으로 열세였다. 별은 슬비를 지키기 위해 남자들을 향해 맹렬하게 짖으며 달려들었다. 별의 용맹함에 남자들은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별을 향해 마취총을 겨누었다. 별아 안 돼. 슬비의 비명에도 불구하고 별은 마취총에 맞아 쓰러졌다. 남자들은 별을 무자비하게 끌고 갔다. 슬비는 별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이하는 슬비를 보호하며 간신히 몸을 피했다. 그는 복면을 쓴 남자들의 특징을 기억하려 애썼다. 이하는 슬비를 데리고 겨우 몸을 피했지만 별을 빼앗겼다는 사실에 슬비는 절망했다. 아저씨, 뿅이를 다시 잃었어요.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요. 슬비는 이한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다. 이한은 슬비의 작은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걱정 마, 슬비야. 내가 반드시 별을 찾아올게. 그리고 박대회에게 모든 것을 되갚아 줄 거야. 이한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한편 강미라는 박대호의 지시로 엘리트견 프로젝트의 최종 계약을 위해 중동의 거물들을 만나러 가고 있었다. 그녀는 박대호의 압력에 굴복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고통으로 일렁였다. 그녀는 슬비의 절규를 잊을 수 없었다. 슬비의 눈빛에서 그녀는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박대회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까봐 두려웠다. 그때 그녀의 핸드폰으로 이한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당신이 가진 정보가 박대호의 죄를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당신도 그의 피해자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이안의 메시지는 강미라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잠시 차를 세우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박대회에게 복종하며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다. 그동안 그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고 이용했던가.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박대호의 꼭두각시로 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이안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안 씨, 박대호가 엘리트견 프로젝트의 마지막 계약을 내일 밤 경매장에서 진행할 거예요. 그는 그 개들을 경매에 내놓아 합법적으로 포장하려 할 거예요. 별도 거기에 있을 겁니다. 모든 증거는 그의 비밀 금고에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모든 것을 증언할 수 있어요. 강미라의 고백은 이한에게 결정적인 정보가 되었다. 그는 박대호가 마지막 경매를 통해 자신의 불법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강미라의 증언은 박대호의 죄를 입증할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터였다. 이한은 강밀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그녀의 안전을 약속했다. 고마워요, 강미라 씨. 당신의 용기가 많은 사람들을 구할 겁니다. 이한은 슬비에게 강미라의 이야기를 전했다. 슬비는 별이 다시 경매장에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에 희망을 품었다. 뿅이를 다시 찾을 수 있어요. 아저씨, 우리가 뿅이를 구해야 해요. 이한은 슬비의 손을 잡았다. 그래, 슬비야. 우리가 별을 구할 거야. 그리고 박대회에게 그의 죗값을 치르게 할 거야. 하지만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움직여야 해. 박대호는 마지막 발악을 할 거야. 그들은 다시 한번 작전을 세웠다. 이번에는 강미라의 도움을 받아 박대호의 약점을 파고들어 그를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이었다. 이한은 경찰에 박대호의 불법 사업에 대한 정보를 넘겼지만 경찰의 움직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박대호는 워낙 거물이었고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경매장에서 박대호의 모든 죄를 만천에 공개하고 동시에 별을 구출해야 했다.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터였다. 긴장감이 감도는 어둠 속 이한은 슬비의 손을 잡고 박대호의 마지막 경매가 열릴 장소를 향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결의에 차 있었지만 슬비의 작은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별을 다시 빼앗겼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큰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박대호를 향한 분노와 별을 되찾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심어주었다. 이한은 슬비를 다독였다. 두려워하지 마. 슬비야.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별을 되찾을 거야. 경매장은 이전에 슬비가 겪었던 곳보다 훨씬 더 크고 화려했다. 이곳은 박대호가 자신의 불법 사업을 정점으로 이끌기 위해 마련한 거대한 무대였다. 경매장 안은 전 세계의 부호들과 수상한 인물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탐욕과 냉혹함이 번득였다. 박대호는 무대 위에서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확신하는 듯 했다. 이한과 슬비는 경매장 뒷문으로 조심스럽게 잠입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다름 아닌 강미라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이한 씨, 슬비 양, 미안해요. 제가 너무 늦게 용기를 냈어요. 강미라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한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강미라 씨,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이한은 강미라에게 박대호의 비밀 금고에서 확보한 USB를 보여주었다. 이 안에 박대호의 모든 죄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와 당신의 증언이 합쳐지면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을 겁니다. 강미라는 USB를 받아들고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한때 박대호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그림자를 걷어낼 때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말했다. 좋아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할게요. 박대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자신의 명예와 돈이에요. 경매장에서 그 모든 것을 잃게 만들어야 해요. 그들은 작전을 세웠다. 강미라는 박대호의 사업 파트너로서 경매에 참여하여 박대호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맡았다. 이하는 슬비를 보호하며 적절한 순간에 USB의 증거를 공개할 준비를 했다. 그리고 슬비는 별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한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경매가 시작되었다. 박대호는 능숙하게 경매를 진행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다름 아닌 엘리트 견들이었다. 특수 훈련을 마친 개들이 무대 위로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눈빛은 생기를 잃은 채였고 그들의 행동은 기계처럼 정확했다. 사람들은 그들의 뛰어난 능력에 감탄하며 높은 금액을 불렀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개는 제가 수년간 공들여 키운 특별한 개입니다. 다른 개들과는 차원이 다른 지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죠. 자, 알파. 박대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익숙한 모습의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가 무대 위로 등장했다. 별이었다. 별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마르고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슬비는 한눈에 별을 알아봤다. 별의 목에는 알파라는 이름표가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박대호가 자랑스럽게 내보이는 특수 장비들이 놓여 있었다. 별은 박대호의 명령에 따라 기계처럼 움직였다. 박대호는 별의 놀라운 능력을 과시하며 사람들의 환호를 이끌어냈다. 슬비는 별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별은 더 이상 행복했던 뿅이가 아니었다. 자, 그럼 알파의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가는 500억입니다. 박대호의 목소리에 경매장은 술렁였다. 500억은 엄청난 금액이었지만 별의 능력은 그만큼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몇몇 부호들은 이미 경쟁적으로 금액을 부르기 시작했다. 강미라는 박대호의 옆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박대호가 별에 얼마나 집착하는지 알고 있었다. 별은 박대호의 엘리트견 프로젝트의 핵심이었고 그의 탐욕의 상징이었다. 그때였다. 슬비가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작은 몸은 경매장의 거대한 분위기 속에서 더욱 왜소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무대 위의 별과 눈을 마주했다. 별의 눈빛은 무감각해 보였지만 슬비의 간절한 시선이 다짜 미세하게 떨리는 듯했다. 잠깐만요. 슬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경매장 안에 쩌렁쩌렁 울렸다. 모든 시선이 슬비에게로 향했다. 박대호는 슬비의 등장에 경악했다. 네가 어떻게 여기를 당장 끌어내? 박대호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하는 슬비의 옆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다. 이하는 경호원들에게 USB를 꺼내 보였다. 이 안에 박대호의 모든 불법적인 사업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감히 나를 막으려 한다면 이 모든 것을 지금 당장 언론에 공개할 겁니다. 이 안에 단호한 경고에 경호원들은 주춤했다. 슬비는 박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 개는 알파가 아니에요. 저 개는 별이에요. 제 엄마의 개 하는지 선생님의 개라고요. 슬비의 외침에 경매장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하는지라는 이름은 몇몇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름이었다. 과거 동물 조련계의 전설로 불렸던 그녀의 이름이 언급되자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이 어린아이가 지금 뭘 하려는 건가? 하는지 그 유명한 조련사 말이야. 박대호 씨, 저 별을 제가 살게요.
슬비는 자신의 손에 들린 낡은 통장과 수표를 꺼내 들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으로 저 개를 살게요. 박대호는 코웃음을 쳤다. 네가 가진 전 재산이 500억이라고 하지 않았나? 알파는 그 이상이야. 너 같은 어린아이가 감히 넘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다. 500억, 아니요. 저 개는 500억보다 훨씬 더 소중해요. 제 엄마의 목숨과 바꿀 수도 없는 존재니까요. 슬비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잠시 뜸을 들였다가 온 경매장을 뒤흔드는 목소리로 외쳤다. 저 개를 1000억에 살게요. 1000억. 슬비의 입에서 터져 나온 충격적인 금액에 경매장은 다시 한번 경악과 혼란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1000억은 이 경매장에서조차 쉽게 볼 수 없는 금액이었다. 박대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일그러졌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너 같은 애한테 1000억이 있을 리가 없어. 박대호는 소리쳤다. 그때 강미라가 나섰다. 그녀는 박대호의 옆으로 걸어가 슬비의 손에 들린 통장을 건네받았다. 박대호 씨, 이 통장은 구하는지 씨의 명의로 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하는지 씨가 평생 모아온 모든 것이자 그녀가 과거의 부당한 거래에서 되찾은 자금입니다. 1000억.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죠. 강미라의 말에 박대호는 더욱 충격에 빠졌다. 그 돈은 하는지가 과거 박대호에게 사기를 당하면서 잃었던 돈이었고, 하는지가 박대호의 불법적인 사업을 추적하여 일부를 되찾아 놓았던 것이었다. 박대호는 하는지의 재산이 그토록 엄청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의 탐욕이 되레 그의 발목을 잡는 순간이었다. 박대호는 분노에 차서 강미라를 노려봤다. 강미라,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해. 강미라는 박대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배신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는 겁니다. 당신의 탐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는지 당신은 결코 알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을 끝낼 때가 왔어요. 이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사복 경찰들이 경매장 안으로 들이닥쳤다. 경매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시작했다. 박대호는 자신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미친 듯이 소리쳤다. 그는 슬비에게 달려들어 별을 다시 빼앗으려 했다. 이 개는 내 거야. 절대 너 같은 애한테 줄 수 없어. 슬비는 겁에 질렸지만 별은 슬비를 보호하려는 듯 박대호에게 으르렁거렸다. 별은 하는지가 가르쳤던 모든 것을 기억하는 듯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슬비를 지키려는 본능적인 행동을 보였다. 그때 별은 박대호의 주머니에서 삐져나온 익숙한 물건을 발견했다. 그것은 하는지가 별에게 늘 걸어주던 목걸이였다. 별은 재빨리 박대호의 주머니를 물어뜯어 목걸이를 꺼냈다. 그리고 그 목걸이를 슬비의 발치에 놓았다. 목걸이에는 하는지의 이름과 함께 작은 메모리 칩이 박혀 있었다. 이게 뭐야? 박대호는 당황했다. 이하는 재빨리 메모리 칩을 회수했다. 그것은 하는지가 박대호의 불법적인 행위를 기록해둔 마지막 증거였다. 박대호의 모든 죄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별의 지능적인 행동으로 드러난 것이다. 박대호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경찰들이 박대호를 체포했다. 그는 발버둥 쳤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다. 경매장은 순식간에 침묵에 휩싸였다. 슬비는 별을 꼭 안았다. 별은 이제 더 이상 알파가 아니었다. 그녀의 뿅이 그녀의 별이었다. 별은 슬비의 얼굴을 핥으며 진심으로 기뻐하는 듯 꼬리를 흔들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슬비는 이한과 강미라와 함께 경매장을 나섰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슬비는 별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약속 지켰어요. 우리 별, 다시 찾았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안도감, 그리고 알 수 없는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강미라는 슬비와 별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속죄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에 감사했다. 이하는 슬비와 별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차가웠던 마음에 작은 온기가 찾아온 듯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박대호가 체포되고 그의 불법적인 경매장은 혼란 속에서 해산되었다. 경찰은 이한이 제출한 USB와 강미라의 증언을 토대로 박대호의 모든 범죄를 낱낱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엘리트견 프로젝트의 끔찍한 진실과 하는지의 죽음에 얽힌 음모가 세상에 드러나자 대중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박대호는 잔혹한 범죄자로 낙인 찍혔다. 슬비는 별을 품에 안고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박대호의 죄가 밝혀지고 엄마의 억울함이 풀리는 순간 슬비의 마음속에 자리했던 무거운 돌덩이가 비로소 사라지는 듯했다. 별은 슬비의 볼을 핥으며 그녀의 안도감을 함께 나누는 듯했다. 이하는 슬비와 별을 데리고 경찰서를 빠져나왔다. 강미라도 그들 뒤를 따랐다.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와 함께 알 수 없는 해방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경찰의 모든 것을 진술했고 박대호와의 악연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슬비야, 이제 어디로 가고 싶니? 이한이 슬비의 손을 잡고 물었다. 슬비는 잠시 망설였다. 엄마가 떠난 후 그녀에게는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별이 그녀의 곁에 있었다. 그리고 이한이라는 든든한 아저씨도 함께였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밝고 또렷했다. 저 별이랑 같이 있을 수 있다면 어디든 좋아요. 슬비는 별을 꼭 안으며 말했다. 이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는 이미 슬비와 별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는 탐정일을 정리하고 슬비와 별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이었다. 며칠 후 이하는 슬비와 별을 데리고 도시 외곽에 있는 작은 주택으로 이사했다. 아담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의 집이었다. 넓은 마당에서는 별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었다. 슬비는 오랜만에 편안하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얻었다는 것에 안도했다. 별은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며 활기찬 모습을 되찾았다. 털에 윤기가 돌기 시작했고 눈빛에는 다시 생기가 가득했다. 슬비는 별을 보며 행복하게 웃었다. 그녀의 잃어버렸던 미소가 다시 돌아온 것이었다. 아저씨, 뿅이는 이제 괜찮아요. 정말 고마워요. 슬비가 이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한은 슬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부터 네 옆에는 항상 내가 있을 거야. 그리고 별도. 슬비는 이한에게 엄마 하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물었다. 이한은 하는지가 박대호의 사기 행각을 추적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박대호의 불법적인 사업의 실체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슬비에게 설명했다. 하는지가 남긴 1,000억이라는 돈은 박대호에게서 빼앗긴 것이자 동시에 박대호의 죄를 밝히기 위한 증거 자금이기도 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하는지의 마지막 유언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모든 행동은 슬비와 별을 위한 것이었다. 엄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군요. 슬비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녀는 엄마의 용기와 지혜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이하는 하는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리 칩의 내용도 슬비에게 보여주었다.
메모리 칩에는 한은지가 박대호의 범죄 행위를 기록한 영상과 음성 파일, 그리고 그녀가 직접 작성한 유서가 담겨 있었다. 유서에는 슬비와 별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함께 박대호에 대한 경고, 그리고 별의 특별한 능력을 절대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당부가 담겨 있었다. 슬비는 엄마의 마지막 목소리를 듣고 한참을 울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엄마의 사랑과 진심을 확인하는 치유의 눈물이었다. 별은 슬비의 옆에서 조용히 그녀의 눈물을 핥아주었다. 그 순간 슬비는 자신과 별의 진정한 운명이 엄마의 희생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강미라는 박대호의 처벌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그녀의 증언은 박대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박대호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고 오랜 시간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게 되었다.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배상되었고 그의 이름은 영원히 오명으로 남게 되었다. 강미라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한은지 동물보호재단을 설립했다. 그녀는 과거의 잘못을 속죄하고 한은지의 뜻을 기리기 위해 동물들을 보호하고 치유하는 일에 남은 생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슬비와 이하는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했다. 강미라는 슬비에게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했다. 슬비는 그녀의 진심을 받아들였다. 용서와 화해는 슬비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슬비는 이한과 함께 박대호의 재판에 참석하여 증언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증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겁 많고 약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엄마의 강인함을 닮은 용감하고 지혜로운 소녀로 성장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슬비는 학교에 입학하여 친구들을 사귀고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다. 별은 슬비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든든한 수호자였다. 학교가 끝나면 슬비는 곧바로 집으로 달려와 별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별은 슬비의 옆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녀와 함께 뛰어놀며 그녀의 외로운 시간을 채워주었다. 이하는 탐정 일을 그만두고 슬비의 법적 보호자가 되었다. 그는 슬비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주었다. 그는 슬비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따뜻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었고 슬비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었다. 슬비는 이한의 보살핌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랐다. 이한은 슬비에게서 잃어버렸던 가족의 따뜻함을 되찾았고 슬비는 이한에게서 든든한 울타리를 얻었다. 그들은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 어떤 가족보다도 깊은 사랑과 유대감을 나누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슬비와 별, 그리고 이한의 삶은 평화롭고 따뜻한 일상으로 채워졌다. 박대호의 그림자가 완전히 걷히자 슬비의 얼굴에는 아이 본연의 천진난만한 미소가 만개했다. 별은 슬비의 그림자처럼 그녀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며 든든한 가족이자 친구가 되어 주었다. 슬비는 매일 아침 별과 함께 마당을 뛰어놀았다. 별의 활기찬 모습은 슬비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별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힌 잊혀진 자가 아니었다. 이제 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슬비의 사랑을 듬뿍 받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개가 되었다. 슬비는 별에게 엄마가 가르쳐 주었던 특별한 훈련들을 다시 가르쳐주며 그들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별은 슬비의 말과 마음을 이해하는 듯 놀라운 지능과 교감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하는 슬비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것을 하루의 중요한 일과로 삼았다. 그는 슬비의 학교 생활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고 슬비가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슬비는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 중 하나였다.
그녀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별과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친구들은 슬비의 용기와 강인함에 감탄하며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했다. 이하는 더 이상 위험한 탐정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슬비와 별을 돌보는 것에 전념하며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그는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슬비와 별이 함께하는 시간을 지켜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때로는 슬비와 별을 데리고 가까운 산으로 산책을 가거나 강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이한의 마음속에도 오랜 시간 굳게 닫혀 있던 문이 열리는 듯했다. 그는 슬비와 별을 통해 잃어버렸던 삶의 따뜻함과 행복을 되찾고 있었다. 강미라는 하는지 동물보호재단의 설립에 전념했다. 그녀는 박대호의 불법적인 사업으로 고통받았던 동물들을 구조하고 치료하며 그들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주었다. 그녀는 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자신의 모든 역량을 동물 보호에 쏟아부었다. 언론은 강미라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도했고 그녀는 과거의 잘못을 속죄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새로운 삶의 모범이 되었다. 그녀는 가끔 슬비와 이한을 찾아와 별의 안부를 묻고 슬비의 성장을 흐뭇하게 지켜봤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슬비는 중학생이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별과 함께였고 이한은 그녀의 든든한 아버지이자 후원자였다. 슬비는 동물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해심을 바탕으로 수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별의 생명을 살리고 엄마의 정신을 이어받아 상처받은 동물들을 치유하고 싶었다. 이한은 슬비의 꿈을 전적으로 지지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슬비와 이한 그리고 별은 하는지의 묘소를 찾았다. 묘소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싱그러운 꽃들이 놓여 있었다. 슬비는 엄마의 묘비 앞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뿅이도 아주 건강하고 활발해요. 이한 아저씨가 저를 잘 돌봐주고 계세요. 학교 생활도 재미있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저 수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엄마처럼 동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과 싸울 거예요. 슬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별은 슬비의 옆에 앉아 엄마의 묘비를 응시하는 듯했다. 마치 슬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처럼. 이하는 슬비와 별의 모습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하는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은지 씨, 걱정 마세요. 슬비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옆에서 항상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을 이어받아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겁니다. 이하는 하는지에 묘비의 고개 숙여 인사했다. 그들이 묘소를 떠날 때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슬비의 머리칼을 스쳤다. 슬비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푸른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고 밝은 햇살이 온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 슬비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의 흔적이 없었다. 오직 희망과 평화만이 가득했다. 별은 슬비의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신나게 뛰어갔다. 슬비는 별을 따라 달려갔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고 경쾌했다. 이하는 그들의 뒤를 따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들의 앞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슬비는 엄마의 사랑과 희생을 가슴에 품고 이한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세상의 어둠에 맞서 싸우고 빛을 향해 나아갈 것이었다. 그들의 삶은 마치 한편의 아름다운 동화처럼 진정한 사랑과 용기 그리고 회복의 의미를 세상에 전하고 있었다.